안녕하세요. 날씨가 벌써 이렇게 더워지는데 요새 기온은 좀 어떠신지,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네요.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께도 많이 소문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유독 낮 시간이 길어지고 볕이 뜨거워지면서 아이고 요즘 왜 이렇게 자도 피곤하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계절을 타나 보다 혹은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텐데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연세가 드셔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속에서부터 간절하게 보내고 있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아주 미량이지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존재,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몸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체중의 고작 3.5%에서 4%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치로만 들으면 아주 미미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거대 영양소와 비타민에 더해서 이 미네랄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지만 엄청난 존재감을 가진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곧바로 삐걱거리며 SOS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잠을 푹 잤는데도 아침에 눈뜨기가 미시구리하고 하루 종일 곰 한 마리를 얹은 것처럼 피곤하시다면 미네랄 결핍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소화가 부쩍 안 되고 뱃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책을 읽거나 대화를 할 때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밑이 파르르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들까지도 모두 미네랄이 모자라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본격적으로 무더워지기 시작하는 초여름철에는 이 미네랄 부족 신호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매의 눈으로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흔히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기운 떨어진다, 빨리 물 마시고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말하는 전해질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체내 수분에 녹아있는 미네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놀라운 사실은 눈에 보이는 땀을 뻘뻘 흘리지 않더라도 날이 더우면 우리 몸속 미네랄이 조용히 아주 귀신도 모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훌륭한 인체는 기온이 바깥에서 막 올라가면 장기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체온을 항상 일정한 온도인 36.5도로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문 용어로 증발성 수분 손실이라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피부 표면을 통해서 수분이 끊임없이 수증기 형태로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분 손실이 지속되면 그 수분 속에 예쁘게 녹아있던 우리 몸속 미네랄의 황금 균형이 순식간에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은 어딜 가나 에어컨을 참 시원하게 틀어놓지 않습니까? 시원한 실내에 있다가 뜨거운 길거리로 나오면 실내외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는데 우리 몸은 이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그야말로 세포 하나하나가 비상근무를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포들이 에너지를 쥐어짜 내다 보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미네랄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소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미네랄 고갈 현상이 하루 이틀 지나며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원인도 모른 채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사가 귀찮고 무기력해지며 낮에는 밥맛이 없고 밤에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해 뒤척이는 일명 조용한 탈진 증상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연세가 높으신 시니어 어르신들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갈증을 느끼는 중추, 신경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의 수분과 미네랄이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뇌에서 물 마셔라 하는 신호를 제대로 보내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탈수와 결핍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를 의학계에서는 노인성 자발적 탈수라고 부르는데 이를 방치하면 혈액의 농도가 끈적해져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귀하디귀한 미네랄이라는 녀석은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합성할 수가 없는 치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몸에 필요한 미네랄의 전량을 외부 음식을 통해 직접 입으로 섭취해 주어야만 합니다. 미네랄을 채우는 가장 이상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은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삼시세끼 식사를 아주 꼭꼭 잘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와 바다의 영양을 품은 해조류, 그리고 근육을 유지해줄 살코기와 유제품, 고소한 견과류 등을 골고루 올려서 균형 잡힌 밥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혼자 계시거나 입맛이 없을 때는 국에 밥 한 술 말아서 김치 하나 놓고 대충 때우실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아니면 치아가 조금 불편하시거나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푸른 잎채소나 딱딱한 견과류를 마음 편히 씹어 넘기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으실 줄로 압니다. 실제로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 상당수가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필수 미네랄의 하루 권장량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차선책으로 손쉽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시중에서 파는 미네랄 영양제나 종합 비타민제입니다. 부족한 특정 영양 성분을 알약 하나로 집중적으로 쏙쏙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확실하고 훌륭한 보충 방법 중 하나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아침에 눈 떠서 먹어야 할 고혈압, 약, 당뇨, 약, 관절약이 이미 한 움큼이라 영양제까지 따로 챙겨 먹는 게 참 번거롭고 숨이 턱 막히실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사시다 보면 영양제 챙겨 먹는 시간 자체를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경우도 허다하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어르신들께 음식이나 알약 영양제 말고도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은은하고 꾸준하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미네랄 균형을 채울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가 매일 숨 쉬듯 마시는 물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 먹는 생수 중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자연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있는 이른바 미네랄 워터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특별한 보약을 짓거나 매번 쓰디쓴 알약을 삼킬 필요 없이 그저 목마를 때 마시는 물만 미네랄 워터로 바꿔주면 되니 이보다 더 간편하고 똑똑한 건강 비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물로 미네랄을 보충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의학적인 장점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소화 흡수율이 알약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성분을 딱딱한 캡슐이나 정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했을 때보다 물에 완전히 녹아있는 상태로 마셨을 때 우리 장점막에서의 소화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식사와 함께 곁들이면 우리가 먹은 일반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들의 소화 이용률까지 동달아 높여준다는 고마운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먹는 알약 형태의 영양제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단단하게 뭉치기 위해 캡슐 성분이나 다양한 화학, 부형제 같은 고형물들을 섞어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위산 분비가 왕성해서 이런 알약을 쉽게 녹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단한 알약을 소화시키는 것 자체가 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 과정에서 제대로 녹지 못하고 대변으로 그냥 흘러나가버리는 손실량도 만만치 않고 미처 흡수되지 못한 고용물들이 장내에 남아서 오히려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거나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 먹는 샘물 시장이 커지고 의사들이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음료 상태, 즉 액체 상태로 녹아있는 미네랄이 노년기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몸에 좋은 미네랄 워터를 직접 사시려고 마트나 시장에 가보시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무얼 골라야 할지 눈이 어지러지라고 선택하기가 참 어려우셨을 겁니다.
물마다 뒤에 적힌 성분표를 보면 숫자가 다 제각각이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니까요.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서 절대 실패하지 않고 내 몸에 딱 맞는 좋은 물을 고르실 수 있도록 기준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수 회사들이 자기네 물이 좋다고 자랑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바로 물의 경도와 TDS라는 전문 용어입니다. 먼저 경도라는 것은 쉽게 말해 물속에 뼈 건강에 좋은 칼슘과 혈관, 건강에 좋은 마그네슘이 얼마나 많이 녹아 있는지를 합산해서 나타낸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흔히 샘물이라고 부르고 낮으면 단물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TDS라는 것은 총용존 고형물이라는 뜻인데 칼슘과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물속에 녹아있는 나트륨, 염소, 황산이온 등 모든 성분을 다 더한 총합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 경도와 TDS 수치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우리 몸에 다 좋은 만병통치약 같은 건강 지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치들은 정부나 기업에서 물의 위생과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지표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은 다른 좋은 미네랄은 거의 없고 나트륨 성분만 지나치게 높아도 TDS 수치가 아주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물을 고르실 때는 광고에 나오는 화려한 수치만 보지 마시고 제품 뒷면에 조그맣게 적혀 있는 영양성분 함량표를 돋보기를 끼고 차분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표에서 우리 몸에 필수적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같은 주요 미네랄들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진정한 고수가 물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고른 귀한 물을 내 몸 상태와 상황에 맞춰서 영리하게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 효과를 2배, 3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 아침 저녁으로 동네 한 바퀴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시니어 체조 같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난 직후에는 무조건 미네랄 워터를 시원하게 한 잔 마셔주는 게 정답입니다. 운동을 하면 땀과 호흡을 통해 미네랄이 다량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미네랄 워터가 들어가면 세포에 활력을 즉각적으로 불어넣어주고 근육이 뭉치거나 피로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 음과 양이 있듯이 아무리 몸에 좋은 미네랄 워터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되거나 피해가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대로 미네랄 성분이 전혀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맹물, 즉 정수물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첫째로 예쁜 손주들이 놀러와서 분유를 타주어야 할 때는 미네랄 워터보다는 일반 정수물이 훨씬 안전합니다. 갓 태어난 영유아들은 아직 신장과 간 같은 장기 기능이 미숙해서 체내 미네랄 균형을 스스로 조절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아기들에게 미네랄 함량이 너무 높은 물을 주면 아기의 연약한 신장에 과부하가 걸려 배탈이 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가장 순수한 정수물에 분유를 타주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깊은 지혜입니다. 둘째로 우리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만성질환 약을 삼키실 때도 반드시 순수한 정수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병원 약이나 처방약들은 제약회사 연구원들이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그램 단위까지 정밀하게 설계해서 만든 화학성분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미네랄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는 물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물속의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약 성분과 서로 결합하여 엉겨붙는 킬레이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 성분과 미네랄이 몸속에서 결합해버리면 약이 장에서 제대로 녹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어 버려 결과적으로 약효가 뚝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을 드실 때는 성분 간섭이 전혀 없는 순수한 정수물과 함께 마셔야 약이 온전하게 녹아들어 몸에 100% 흡수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아무리 몸에 좋고 비싼 물이라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매일 꾸준히 마시기가 참 고역스럽고 힘이 듭니다. 혹시 물맛에 아주 민감하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영양소별로 물이 어떤 맛을 내는지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아주 숙련된 소믈리에 같은 전문가가 아니면 물맛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혀는 신기하게도 미네랄의 미세한 맛을 느낍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물은 입에 머금었을 때 약간 떨떠름하면서도 끝맛이 쌉싸름하고 쓴맛이 감돈다고 합니다. 유럽 여행 가셨을 때 유명한 수입 생수를 드셔보시고 아이고 물이 왜 이렇게 텁텁하고 쓰냐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마그네슘과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물은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의 혀에 은은하고 부드러운 단맛을 선물해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 내 입맛이 어떤지 살피셔서 마시기 편한 물을 고르시는 것도 건강한 수분 섭취 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하게 물을 마신다는 것은 남들이 좋다는 물을 맹목적으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좋은 정보 고맙긴 한데 늙은이가 그 조그만 성분표를 매번 어떻게 보고 매번 상황 맞춰 물을 바꿔 마시냐 귀찮아서 못하겠다 하시는 한숨 소리가 벌써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최근 가전제품을 만드는 정수기 업계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이러한 고민과 미네랄 워터의 중요성에 깊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물속의 녹물이나 유해 물질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것에만 급급했던 과거의 1세대 정수기 차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과 필터 기술이 발전해서 기계가 알아서 사용자의 컨디션과 필요에 맞춰 맞춤형 물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요즘 새로 나오는 정수기 제품들을 보면 기계 한 대에서 단추 하나만 누르면 약을 먹을 때 쓰는 순수한 정수물도 나오고 평소에 마시는 건강한 미네랄 워터도 함께 골라 마실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설계되어 나옵니다. 심지어는 내 몸 컨디션에 따라 미네랄의 농도까지 1단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똑똑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고 하니 세상 참 좋아졌지요. 음식으로 채우기 힘든 미네랄 섭취가 너무 까다롭고 어렵게만 느껴지셨다면 이런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노년기 건강 관리를 위한 아주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어르신 여러분, 건강 관리의 핵심은 대단하고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먹는 비싼 산삼이나 이름 모를 보약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매일 눈 뜨면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잔을 바꾸는 것 같은 작은 습관 하나가 진짜 기적을 만듭니다. 땀을 많이 흘려 체력이 쉽게 방전되고 지치기 쉬운 이 여름철에 내가 마시는 수분의 양을 늘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물의 질이 어떠한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곧바로 주방으로 가셔서 내가 마시는 물은 어떤 물인지, 내 몸이 진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물은 무엇일지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올여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미네랄 가득한 건강한 물로 기운 잃지 마시고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자식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화면 아래의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셔서 더 좋은 영상으로 오래오래 어르신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